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드디어 지구촌 겨울축제 평창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풍성한 사진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이목이 우리나라, 그것도 평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개막한 이후 저희가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광경들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진으로 풍성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도 평창 관련 소식이죠. 네, 얼른 첫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시적이나마 우리 남과 북을 잇는 육해공 모든 이동 경로가 열리게 됐죠. 네, 분명 우리나라인데 인공기가 이렇게 달려있는 배가 입항한 것도 굉장한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이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 이 묵호항에 입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초 북한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예술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해서 만경봉호를 이용하겠다고 4일 오후 통보했습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이 북한 예술단 이 열차를 이용해 원산까지 이동한 이후 만경봉 92호를 타고 이날 오후 동해시 묵호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이는 만경봉 92호,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에는 북한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항에 입항을 한 적도 있었죠. 네, 저희한테는 좀 익숙한 배이기도 합니다. 이 만경봉 92호, 1992년 취항한 약 9,700톤급 대형 화물 여객선입니다. 배의 이름은 김일성의 생가인 평양시 만경대 구역의 만경봉에서 따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에는 다대포항에 정박하면서 북한 응원단의 숙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북측은 만경봉 92호 선박 내부에 있는 객실과 식당, 다방, 매점 이런 시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머물렀다는 특급 객실 등을 우리 측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점이 이 만경봉 92호의 입항으로 바닷길을 통한 선박의 이동이 3년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4년 11월 29일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의 물류협력 시범 사업으로 중국 화물선이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이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포항 앞바다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만경봉호가 들어와서 정박한 묵호항에 국내외 언론 매체가 참 많이 몰려서 높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 역시 취재진들이 현장에서 취재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두 장의 콤보 사진인데 네. 참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인공기의 X자 표시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밑에서는 좀 환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보이죠? 예. 지난 6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윗 사진은 보수단체 시민들이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우고 입항하는 만경봉 92호를 향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아리랑 응원단 활동을 했던 시민들이 입항하는 만경봉 92호를 향해서 한반도기를 흔들며 환영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여객선 만경봉 92호가 도착한 이날, 강원도 묵호항은 입항 찬반 집회가 열려서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만경봉호를 향한 상반된 시각,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날 묵호항에는 보수단체가 만경봉호 입항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도 출동을 했는데, 한 보수정당 당원들은 오후 4시 반부터 묵호항 등대 인근에서 만경봉호 입항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만경봉 92호가 항구로 들어온 이후에는 인공기, 한반도기, 그리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을 불로 태우려고까지 했습니다. 네. 이에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려고 간이 소화기를 뿌리자 이 경찰의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묵호항으로 들어가는 차량 출입구에서는 이 만경봉호의 입항을 환영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몸싸움이 벌어지기까지도 했는데요. 이 북한 예술단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욕설을 쏟아내면서 현수막을 걷어내려 완력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 응원단 229명이 지난 2005년 8월 인천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이후 13년 만에 입국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 응원을 위해 방남한 건 이번이 4번째인데요. 이들은 북한 선수들의 경기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는 물론이고 일부 우리 측 선수들의 경기도 응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개막한 올림픽 관련 사진인 네. 것 같은데 뭐 빙상하면 동계 스포츠에서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관련 사진인 것 같네요. 네, 이 남과 북 선수들이 이렇게 나란히 마주는 보고 있는데 방향은 좀 다르죠. 예. 포즈도 좀 다르고요. 좀 재미있는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5일 오후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페어 종목에 출전하는 북한 렴대옥 김주식 조가 훈련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 측 김규훈 감강찬 조가 지켜보는 사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페어에서 경쟁하는 이 두 조, 지난 5일 오후 2차례에 걸쳐 나란히 연습에 나서며 훈련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지난 1일 한국을 찾은 북한의 렴대옥 김주식 선수는 2일부터 훈련을 시작했고 그리고 4일 강릉 선수촌에 입촌한 김규훈, 감강찬 선수는 이날 오후 처음으로 훈련장에 얼음을 밟으면서 메달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네, 지난해 캐나다에서 맺은 우정이 마침내 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이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사람 굉장히 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규훈, 감강찬 선수는 지난해 2월 일본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북한의 렴대옥, 김주식 선수를 처음 만났고 지난해 여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브리노 마르코트 코치에게 함께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친밀감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당시 북한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에게 김치를 선물했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김밥으로 좀 응대를 하면서 예.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 커플 훈련장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눈빛을 교환하고 이 반가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 2일이 북한 렴대옥 선수의 생일이었는데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사전에 선물을 또 우리 선수들이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이 김규훈 선수가 준비를 했는데 깜빡 잊고 이 숙소에서 선물을 갖고 오지 못했다. 아이고. 주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뭐 북한 선수도 뭐 이게 뭐 이상할 게 뭐 있냐 뭐 그런 반응을 보여서 한 차례 웃음이 또 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남북 선수들의 선물 교환이 한바탕 화제가 됐지만 김기훈 선수의 실수로 결국 이날은 불발됐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들 모두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도 운동이지만 또 먹는 네.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가 그럼 선수단들이 먹는 식당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그보다도 저는 일단 먹을 걸 보니까 군침부터 도는데 지난 6일 오후 강릉 올림픽 빌리지 선수 식당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미디어 투어 행사가 열렸는데 선수 식당에서 토고 선수단 관계자가 음식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선수촌 식당, 지구촌 음식 박람회장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평창과 강릉 이렇게 두 개의 선수촌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에 소모되는 식자재만 해도 무려 20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0톤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많은 선수들 그리고 또 이 올림픽 관계자들이 또 참석했기 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이 종류만 따져도 1000가지 이상의 음식이 이곳에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평창 선수촌과 강릉 선수촌 두 곳에 식당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평창 선수촌이 강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는다 이런 소문도 들리던데요.
참 재미있는 게 평창 선수촌에서 이 3,894명 그리고 강릉 선수촌에서는 2,902명이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이 더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걸 또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 뭐 1인당 소모량을 또 한번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예. 먼저 식자재가 강릉과 비교할 때 평창이 한 1.8배가량 더 많다고 합니다. 이 평창에 머물고 있는 선수들이 강릉보다 1.3배 더 많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식자재를 소비를 한다는 뜻이죠. 네. 이 평창 선수촌은 설상과 썰매, 그리고 강릉 선수촌에는 빙상 종목 선수들이 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종목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민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빙상 선수들이 설상 종목 선수보다는 음식을 덜 먹는 편이고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은 아무래도 감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 조절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썰매 선수들은 식사량이 상당히 많기로 유명합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의 체중이 썰매 가속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도 있고요. 선수촌 식당 관계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봅슬레이 선수가 한 끼에 햄버거 12개를 앉은 자리에서 먹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재밌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끼에 12개를. 네. 김 기자는 한 끼에 몇 개 정도 먹을 수 있나요? 제가 피자 한 판 라지를 먹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12개 정도면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선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아무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인 쇠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달걀이라고 하는데요. 평창 선수촌 식당에서만 하루에 각각 400kg씩의 쇠고기와 닭고기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언가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 속 한 주인공인데 이 네. 주인공 누구이고 또 그리고 여긴 어딘가요? 먼저 이 핸드폰 속의 기사 어. 좀 굉장히 익숙하죠. 그쵸. 연합뉴스 마크도 찍혀 있고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오는데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주인공 바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입니다. 추미애 대표의 모습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있었죠. 휴대전화를 통해서 실시간 기사를 보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이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는데 많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중에 노트북 그리고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재판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는 사안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몸은 비록 국회에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무척이나 궁금해한 이재용 부회장 선고 결과였습니다. 네, 항소심 선고 결과 그렇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굉장히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1심과는 굉장히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사진을 한 장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 다들 아시겠죠? 예, 네. 이재용 부회장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는지 표정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원을 나서며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예.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영식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오던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풀려난 건 이제 이게 재벌가에 적용되는 집행유예 공식이 또 되살아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굉장히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재벌 총수라고 해도 사건 유형이나 구조 등의 차이가 있어서 이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 배임, 탈세 이런 기업 범죄에 내려지는 집행유예와는 결이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 선고된 형량 역시 통상 적용하던 3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역시 나름의 고심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패턴과 닮아 있다. 이런 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석방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상고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한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민주평화당을 공식 출범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민주평화당 창당대회가 열렸는데 이상돈, 장정숙, 박주연 의원 이렇게 국민의당 비례의원 3명이 창당대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당 내 반통합파로 분류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 민주평화당 공식 출범일을 맞아서 잇따라 몸은 국민의당에 남지만 뜻은 민평당과 함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들은 국회 표결 등 각종 의정 활동에서 민평당과 단일 대우를 유지하겠다. 이런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자진 탈당을 해서는 안 되고 당에서 제명을 당해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에서도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인질로 잡고 있는 이들이 당에 합류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직 제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 민주평화당에서는 반통합파 비례대표인 이상돈, 박주연, 장정숙 의원이 합류한다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이들이 당직을 맡을 수 있도록 당원의 비당원 특례 조항까지 뒀습니다. 특히 이상돈 의원은 아직은 국민의당 소속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그렇긴 하지만 의미가 없다. 그냥 무늬만 있는 국민의당이라면서 제명도 못 시키는 주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공식 출범했지만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 등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데요. 신생정당인 만큼 새 규합을 통해 원내 영향력을 키우는 동시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학적은 영원히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보니까 졸업식 같은데요? 네, 졸업식이라고 하면은 참 어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채로운 모습입니다.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강서문화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열린 성지중, 성지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들이 표창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건이 안 돼 공부를 할 때를 놓친 장년층 그리고 여러 사연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졸업생은 202명인데요. 여느 학교에 견져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숫자지만 이날 뜻깊은 30번째 졸업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도 다양하고 연령도 참 다양하거든요. 그런 만큼 졸업생들의 인생의 여정도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졸업생은 야구부 에이스로 활약했던 조선명 선수입니다. 조 선수는 지난해 프로야구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LG 트윈스에 지명돼 대안학교 출신 첫 프로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당시 야구계에서는 조 선수의 지명을 두고 작은 역사가 쓰였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조 선수, 야구를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일반 고등학교 야구부 입단을 번번이 거절당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택한 마지막 길이 2015년 창단된 성지고 야구부였습니다. 결국 본인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프로 선수 지명을 받아내는 기적을 이곳에서 이뤄냈습니다. 네, 이날 졸업식장에는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영원하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는데요.
남들보다 다소 늦지만 갖은 어려움을 뚫고 영원히 빛날 졸업장을 받은 모든 졸업생들에게 고생 많았지만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준비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